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의 눌림목이 나오면서 알트들이 소강 상태에 보인 가운데 이럴 때 집중해야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줍줍 하는 시간이죠. 어떤 코인을 주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시면 여러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제가 오전 영상에 찝어드렸던 대로 비트 형제들 중에 골드 오늘 쐈고요. 근데 뭐 다시 필을 만든다는 건 눌렸을 때 좀 지켜봐도 된다는 거고, 얘가 가는데 다른 애들 안 가냐 한번 찾아봐야 되죠. 비트코인 SD 같은 비트 형제들 하나, 얘네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겠죠. 이런 애들도 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에이셔 이런 애들이 차트를 좀 만들고 있는데 여기 일단 저항을 좀 막고 있거든요. 얘는 일단은 요렇게 이제 보면은 수렴을 뚫고 여기서 리테스트까지 하면 좀 관심을 줄 만한 녀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수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눌림목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요걸 연결한 선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근 눌림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요 구간에 꼬리를 만들고 말아 올리는 걸 봤을 때 여기서 시간을 좀 끈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지만 사실 점점 뭐 차트를 만들어가고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이 보면 좀 걸릴 것 같은 그런 애들이 몇 개가 보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을 걸리려고 할 때 좀 들어갔다가 천천히, 그 다음에 시세 분출을 위로 할 때 먹는 그런 전략들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하는 그런 과정에서 항상 대부분이 요럴 때 많이 탄다, 이럴 때 많이 타고 갖고 있다가 어디서 자꾸 매도한다, 이럴 때 못 참고 매도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계속 멘탈이 나가고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상승장에서 많이 하는 실수인데, 상승장은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인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요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올랐다가 비트 좀 오르는데 해서 막상 알트들 허겁지겁 막 추격 매수를 하면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루해서 못 버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참아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당분간. 그렇죠? 왜냐면 거래 대금을 보시면 한국인들이 정말 투명한 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제가 영상에서도 이더리움 계열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을 말씀드리면서 이더리움 저평가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픽을 낸 거 멤버십에 12월 24일입니다. 자, 11월 24일이 언제냐?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기다림을 하는 곳에서 샀다가 분출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러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뜬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자리들에서 산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여기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면서 횡보를 하거나, 어떤 놈처럼요, 도지도 지금 그런 건데 이런 느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스텔라루멘도 보면 얘는 그래도 좀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이 지점만 잘 버텨낸다면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못 버티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지점에 샀다, 그럼 여기서 물린다는 거예요. 이게 퍼센트가 작냐? 작지 않아요, 절대. 이런 데서 물렸다 하면 뭐 2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돼도 23%. 이런 걸 못 버틴다는 거죠, 이런 거를. 그죠? 마이너스 23%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인내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르는 걸 불타게 하는 게 아니고, 오를 것 같은 거를 횡보 구간 때 들어갔다가 올랐을 때 파는 게 상승장에서 정말 중요한 매수 매도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보면 한국인들이 투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투명한 한국인들이 그래도 그나마 정말 긍정적인 점은 뭐냐? 아직 김프가 끼지 않았다는 거.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의 시세가 싸다는 점은 한국인들이 아직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움직임들이 더 심해지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가격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한국 거래소에서 가격이 높아지는데, 아직 그런 현상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에서 과열을 상징하는 지표는 김프가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뜨지 않아서, 좀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는데, 그 거래 대금이 많이 뜰 때쯤 되면 항상 그런 생각 하겠죠. 내가 차트를 못 보더라도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은데 하면은 좀 매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전략도 필요한 거고. 샌드박스 같은 것도 보세요.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막 다 타니까 이런 눌림을 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 털린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많았다가. 이런 과정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지점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요 단기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요 밑에 부분들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불타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접근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데나 혹은 이런 데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규들이.
그래서 이들을 털어내는 무빙들이 항상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이 손절할 때가 되면 갑자기 급등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르는데 상승장은 이 과정을 몇 번 겪다 보면 이제 신규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존버가 답이구나. 존버가 답. 그래서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래도 안 팔아를 몇 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더 깊게 떨구거나 아니면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동평균선이랑 똑같은 게 보면 A71선하고 A25일선 있잖아요. 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걸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이 요 밑에서 놀면 돼요. 요 밑에서 놀면은 얘도 완만하게 가고 얘도 빠르게 가서 이런 지점에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되면은 가격적인 폭이 더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길게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 이런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얘는 이렇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될 거고 요 밑에 이동평균선은 그렇게 따라오면서 요게 만나는 지점들이 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튀어오르는 거죠. 수렴 돌파로.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의 차트만 볼 게 아니고 이동평균선만 봐도 이런 흐름들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쯤이 되면은 이런 걸 약간 이탈시켜서 기간을 주든 가격을 좀 더 빼든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 신규 개미들을 터는 방법이다. 근데 그러다가도 계속 올리는 걸 보여주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복 심리가 있어요. 나는 왜 못 벌었는가? 복귀를 해요. 근데 그때쯤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막 여기저기서 졸업자들이 한 명씩 나와요. 예전부터 이때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글을 막 올리죠. 나 졸업했다. 근데 나는 이때도 샀고 이때 난 잘 팔았어. 매매는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상승장은 사서 기다리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닮지 않았나요? 2021년 고점과 비슷하죠. 고점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딱딱딱 빠르게 오는 건 아니고 물론 상승장은 시간이 빠르긴 한데 근데 뭐 어느 정도 몇 주 간격으로 해서 이런 사이클이 바뀌고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김프가 안 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그들이 결국 보복 심리가 나와서 난 이번에 진짜 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빚까지 갖고 오고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뭐 미국 주식 하고 있는 거라던가 국내 주식 하고 있는 거라던가 뭐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거 몇 개 뭐 이렇게 팔아가지고 들어올 정도가 돼야 그러면 인생 걸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존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에 장이 끝나고 유동성 삭제를 만들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하락장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 그게 오려면 조금 멀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역프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승장의 절대적인 기간 자체는 짧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2020년을 한번 볼까요? 2020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는 한 2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이때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때부터 한 3월 정도까지. 근데 우리가 1차 고점이 나왔을 때가 비트 기준으로는 4월인데 알트 기준으로는 5월 9일, 5월 5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처이 맞았으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를 장이 갑니다. 그러면 이 3개월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처럼 보이지만 코인은 24시간 연중 무휴예요. 365일. 그런데 미국 주식이나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장이 개장하는 시간이 있고 폐장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말을 또 쉬죠. 공휴일이랑.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곱하기 4 플러스 알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로만 쳐도 12개월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 12개월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엔비디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 저도 저점에서 강조드렸던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를 보는데 얘가 요 지점이죠. 2022년 10월이 저점이었죠. 그럼 여기서 1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일봉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여긴데요. 여기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 531일이네 이러면. 잠깐만요. 365일 이렇게. 엄청 긴 시간이죠. 이 정도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가격 범위를 한번 해보면 그 주식도 어떻게 올린다? 보면 350%가 올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얘는 여기 이렇게 봤을 때는 1200%, 1300% 올리는데 이 시간은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2022년 10월부터니까 10월부터 요 지점까지 만들면 한 769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1년 반? 아니죠. 2년이 넘는 시간이죠. 2년 좀 넘는 시간인데 어쨌든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기간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코인의 상승장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주식보다 아웃퍼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김포가 당연히 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식을, 부동산을, 다른 자산군을 정리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김프가 그때가 돼서 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직 김프가 끼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코인을 사냐 이런 것도 제가 영상에서는 알려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보세요. 이더리움 계열의 블라스트도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멤버십에 지금 블라스트도 픽이 돼 있는 상황이다. 요즘 보면은 스택스,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 타이코, 그다음에 뭐 팬들, 제타체인, 에이브, 마스크 보면은 다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하고 타겟 가고 이렇게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을 제공하는 것보다 좀 더 뭔가 디테일한 부분 그냥 갖다 떠먹였으면 좋겠다. 나 생각하기 싫다 하는 분들, 머리 좀 깨달라. 그런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됩니다. 멤버십은 이제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알트장은 아직 메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요게 요런 과정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코인 형제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형제들도 봐야 되고 이 과정에서는 이더 계열과 그 다음에 또 다음 알트들 또 차트 보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알트장은 2021년에 그 알트장을 오려면 도미넌스가 팍팍팍팍 떨어지는 구간이 와야 돼요. 근데 아직은 지금 고점을 만들어 나가는 구간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팍팍팍팍 떨어지는 구간들 와요. 요때가 본 게임이에요, 알트장은. 근데 아직 그게 안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게 올 때 되면 아마 김프가 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막 5%, 6%, 7% 끼고 10% 넘길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가 되면.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심리 변화를 언급하면서 하락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가격 하락에 매도를 하지 않았다. 큰 조정 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요 지점에서 일부 매도하라고 해드렸고, 일부 매도,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부터 해야 된다. 근데 여기를 보는 사람은 여기서 매수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간보다 더 내려올 것처럼 하다가 바로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게 요즘 운저수들의 특징인데, 보시면 이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건 예전 영상도 보시면 계속 이 차트 있어요. 이거 선 그어놓은 거. 그래서 여기를 뭔가 깰 것 같다고 제가 처음에 이게 내려올 때는 여기를 지키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막상 깰 것 같이 비비다가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자, 여기도 이렇게 선을 만들어놨는데 얘가 뭐 몸통으로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좀 깨질 것 같이 꼬리를 주는데 갑자기 말아 올라가면서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도미넌스가 만약에 이 과정에서 오른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비트 형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다음에는 또 이 신고점을 뚫게 되면 비트 도미가 좀 더 오르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더 많은 상승을 이뤄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비트, 이더, 처음에 우리가 6대4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거를 점점 4대6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2대8 혹은 이더가 아니고 알트입니다. 네. 그리고 혹은 3대7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요 남은 비율을 우리가 이런 장이 오면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됐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인내심을 가지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인내심을 그냥 잘 가져야지 한다고 잘 가져지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걸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을.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분할매수, 분할매도, 그리고 코인을 들고 있는 비중, 이런 것들 조절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도 얘네들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알트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알트장이 오면 요거를 비중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알트장을 맞게 되면 배가 아픈데, 얘 비중을 높여놓은 상태에서 알트장이 맞으면 개이득이고, 피트장이 와도 어차피 다음에 알트장 올 거니까 요 과정에선 얘네들 이득 보는 거 보고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상승장이 끝난다는 거죠. 그죠?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 다 놓치는 사람들. 엇박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정도 88,000이라던가 이런 데 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여기를 보고 나 여기 입 벌리고 있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안 찍고 갔죠. 그냥 찍을 것처럼 하더니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이걸 봤는데 대부분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듬이 한번 엇박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정말 그때는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여기 또 저항이 있다 그래. 여기도 저항이 있으니까 또 저항을 맞겠지 하면서 또 기다리겠죠. 아니, 여기서 숏을 치겠죠. 이런 과정들이 상승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안 하게끔 제가 영상을 진짜 정말 많이 찍어드리고 하루에 2개씩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멤버십 그거 좀 광고한다고 막 난리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근데 사실 메타 이런 거 맞추는 거 어렵거든요. 구메이저 오른다, 비트 형제 오른다, 뭐 이더 계열 오른다, 디파이 봐야 된다, 뭐 메타버스 애들 도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게 어려워요, 엄청. 그죠? 근데 어쨌든 저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어쨌든 쫓아갔다 갈 수 있었던 게. 근데 운이 좋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팅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메타가 바뀌는 거를 자연스럽게 쫓아갈 수 있게끔 원칙과 세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쫓아가면서 운이 왔던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 아죠? 운도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로그 회귀 곡선의 빨간색 밴드를 통과하고 있지만 아직 중요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108,500 정도 라인이 있고, 지금 기준으로는 일 보면은 151K 15만 1000인데 보면 요걸 살짝 넘으면서 고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고점이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오면 우리의 고점은 18만 정도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얘기를 하는 거죠. 2025년 후반에 약 18만 정도의 가격이 가능하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어쨌든 뭐 너무 긍정적인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김프도 안 끼고 너무 좋다라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좋아요, 좋아. 너무 좋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본격 고각 상승 나온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지켜보면 되는 건데, 우린 어차피 뭐가 되든 다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알트코인의 현상은 이제 끝났는가라는 걸 봤을 때는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고 이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도미넌스를 많이 떨어뜨리게 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더라 그랬죠. 이더가 오르면서 얘가 시총 2등이기 때문에 도미를 뺏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를 기점으로 알트장이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 캡들, 뭐 솔라나나 뭐 수이나 이런 메이저 애들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미들 캡이 가고 스몰 캡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금은 뭐가 온다? 순환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더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었는데, 지금 이더 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알트 시즌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서 6,200만 달러를 조달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많아질 거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의 급등 이유는 테더가 수십억 달러 찍어낸 탓이다라고 하는데, 돈을 찍으면 당연히 유동성이 장난 아니게 되겠죠. 우리가 코로나 때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빠르게 올랐듯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아직 이런 상황에서도 테더가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2022년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추이를 봤을 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역부다.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못 갖고 있다. 하루 좀 쉬어가면은 울상이다. 그죠?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된다. 자, 홍콩 기간 패밀리 오피스들 암호화폐 소득 면세를 논의하고 있다. 아니 진짜 이게 킹받긴 하죠. 아니 홍콩도 이러고 있는데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는데 왜 우리는 과세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세를 하면 아마 2017년과 2020년의 그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추이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과세 안 되는 게 좋죠. 유예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좀 지켜봅시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1257억 원 순유입이 됐고요. 4거래일 연속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도 3거래일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 보면은 피델리티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유입이 됐는데 블랙록에는 유입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어쨌든 잘 버티고 얘가 올라가 준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여기서 뭐 한 번 더 눌렸다가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수렴과 박스권을 하고 올라가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못하게 하려면 여기서 어정쩡하게 버틴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과정이 정말 현물도 어렵지만 선물은 특히 더 어렵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물방에 오시면 이런 식으로 3차 타격까지 가버렸다. 91,250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이 지점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계속 홀딩 중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요 위에도 보면 이런 타겟들 익절, 익절, 손절이 나지만 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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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손절이 날 때는 조금 손절 나고 벌 때는 크게 버는 그런 전략으로 추세를 먹는 그런 식의 선물 전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요 밑에 보면은 진짜 여기서부터 계속 롱만 쳤어요. 5만 달러 때부터. 그냥 진짜 숏을 한 번을 안 쳤어. 한 번을.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하는 짓인가 싶긴 하지만 제일 수익이 큰 방향이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분간 상승장에서는 할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요즘 보니까 청산이 많이 나더라고요, 선물이. 숏을 많이 치니까 청산이 나겠죠. 이제 그런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구독자 10만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럼 안녕.